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986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986일차입니다. 트렌드 코리아 2016 247페이지죠. 평평해진 직급 울트라 플랫. 네, 여기 나갈 차례예요. AX 조직이라 그래서 AI로 이루어진 어떤 조직이면서도 굉장히 조직 팀을 이끌어가는 또 좋은 그런 아이디어가 있는 그런 이제 단락인 것 같아요. 247페이지 볼게요. 평평해진 직급 울트라 플랫 AX 조직의 두 번째 특징은 직급을 되도록 줄여 조직을 평평하게 만드는 것이다. 줄여서 평평하게 만드는 것. 중간 관리 계층을 대폭 줄이거나 아예 없애 조직을 극도로 납작하게 만든다고 해서 울트라 플랫이라고도 부른다. 직급 없이 그냥 납작하게 만들어 버린대요. 크로스 포지션이 역할의 경계를 허문다면 울트라 플랫은 계급을 무너뜨린다. 즉 서열이 사라지고 전문성만 남는다. 울트라 플랫의 원형은 중국 가전기업 하이얼의 제로 디스턴스 조직이다. 하이얼이라는 그 중국 가전기업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기업의 그 구조에서 혁신적으로 완전히 조직을 있죠. 혁신적인 조직으로 확 바꾸는 어떤 그런 경영 모델이라는 거죠. 이 하이얼이. 그래서 이 조직이 제로 디스턴스는 하이얼의 전 회장인 장이루민이 주창한 독특한 경영 모델 런던 허이에서 나온 개념이다. 런던 허이는 직원이 창출하는 가치를 고객의 가치와 하나로 합쳐 기업과 최종 고객의 물리적, 관료적, 심리적 거리를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첫 번째, 최소한의 공식적인 위계 질서만을 갖춘 고도로 분산화된 구조. 두 번째는 고객과 직접 상호작용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율성과 권한을 갖춘 자율관리팀. 세 번째는 모든 직원이 조직의 성공을 공유하고 각 팀이 결과에 책임을 지는 구조라는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한다. 제로 디스턴스의 실험을 위해 하이얼은 전통적인 계층 구조를 해체하고 회사를 4천여 개의 작은 스타트업 같은 마이크로 엔터프라이즈 초소형 기업으로 분할했다. 각 ME는 각 마이크로 엔터프라이즈 이런 작게 나뉘어는 그래서 보통 10개에서 한 15, 10개가 아니라 10명에서 15명 내외의 소규모 팀이다. 한 15명으로 이제 자르는 거죠. 그래서 자율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갖고 자신들의 손익에 직접 책임을 졌다. 그러니까 완전 납작하게 해서 팀을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까지 다 질 수 있도록. 그래서 ME 모델에서 직원은 그저 상부의 지시를 따르는 피고용인이 아니다. 그들은 각 ME의 리더이자 구성원으로서 시장과 고객을 직접 상대하며 가치를 창출하는 사내 기업가 또는 CEO나 마찬가지다. 사내 기업가. 특히 보상 구조는 상급자의 평가가 아닌 오직 고객에 의해 지급되도록 설계했다. 근데 이걸 제가 이렇게 좀 읽어보면서 저희 회사도 그렇지 않아요? 구조가? 파트너하고 그 스폰서와 파트너지만 동등한 관계거든요, 사실. 동등한 관계인데 정보를 먼저 듣고 방향을 서로 의논하고 협업하는 관계지, 내 밑에 그러니까 부하 직원이 아니라는 거죠.
부하 직원이라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나 이제 조직의 어떤 결정권이라든지 전체를 보면서 운영하는 거에 대한 이제 그런 직급은 있는 거예요. 전체를. 근데 전체를 운영을 할 수 있는 그 직급은 있지만 일은 각자의 우리는 그 사장님이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사장님이라는 단어가 이제 예전에는 사람들이 뭐 다 사장이냐 거기 가면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뭐 리더라고 리더 이제 리더십 있는 리더 누구 어떤 리더님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요새는 마음이 편하고 그 리더십에 대한 거는 사랑과 조직을 품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리더십에 대한 과학들이 이게 다 들어있는 부분들이라서 리더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다 CEO 그냥 각각의 어떤 조직이 이렇게 편성이 미리 이미 되어 있는 거예요. 저희 회사는 40년 전부터. 40년 전부터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게 그리고 여기서도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고객에 의해 지급된다라는 거, 보상 체계가 고객에 의해 지급이 된다. 그 저희도 그렇잖아요. 고객에 의해서 우리가 고객과의 관계에서 매출이 일어난 것에 포인트에 의해서 그냥 받는 거잖아요. 어제 또 2월 달 마감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오늘 3월 1일이네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어, 40년 전부터 어떻게 이런 걸 계획을 해서 이렇게 나왔지? 라는 생각이 참 그런 들어요. AX 조직. 거기에다 이제 AI까지 투입이 돼서 이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 이게 신기하고 역시나 우리 회사야 하는 생각이 그렇게 들더라고요. 예. 또 볼게요. 고객 만족이 곧바로 보상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에 의사결정을 지연시키고 현장의 목소리를 왜곡하는 중간 관리층은 모두 사라졌다. 그 결과 조직은 극도로 납작해졌고 시장 변화에 대한 반응 속도를 극대화할 수 있었다. 울트라 플랫의 대표적인 국내 사례는 올리브영의 MG 조직이다. 최근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는 K뷰티의 숨은 천병 올리브영은 위계를 허물어 성과를 내는 젊은 MD 조직으로 유명하다. 올리브영의 MD들은 독립된 사업체처럼 막강한 주인의식을 갖고 사업을 이끈다. 담당 임원이 30대, MD 대다수가 20에서 30대 초반의 파격적인 인력 구성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들은 40에서 50대의 브랜드 대표와도 수평적인 관계에서 혁신을 논하며 상사의 지시보다 자신의 판단을 우선시한다. 올리브영 MD는 회장님 지시, 사항도 따르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맡은 분야에서 온전한 권한을 발휘하는 문화가 자리 잡은 것이다. 자신의 판단에 스스로 책임을 지는 울트라 플랫 구조에서는 강한 주인의식이 필수다. 주인의식이요. 이들은 시장 트렌드를 직접 살피고 브랜드 파트너사와 협력하며 신상품을 론칭하는 등 시장을 선도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이러한 시스템은 자연스럽게 상향식 의사결정 구조를 만든다. 이런 조직에서 상사는 단순히 일을 지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MD가 각자의 목표를 실현하도록 돕는 조력자에 가깝다. 어떤 조직인지 이해가 가죠? 주인의식이 다 있다라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책임감을 갖고 한다면 어, 잘 되죠. 책임감을 갖고 하면. 근데 이제 이게 그 조직 팀이 움직일 때 보면 각각의 내 거 아니면 그 책임감을 덜 갖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책임감을 끝까지 갖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빨리 올라가요. 예. 그 직급 자체가 올라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내 것만이 아니라 전체 팀이 어떻게 하면 잘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책임의식. 그쵸. 내 것만이 아니다라는 거죠. 요새는 그런 생각을 해요. 더 공부를 하다 보니 그전에도 그랬긴 했는데
형제 라인들 뭘 막 가르쳐 주는 걸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예전에 있을 때, 그 팀에 있을 때, 그럴 때도 되게 좋아했었어요, 저는. 근데 요새는 더더욱이 그런 거죠. 그냥 뭐 누구, 그냥 뭐 이게 아니라 그냥 위드 그 식구들 문제가 내 문제다라는 생각이 더 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야 뭐 어떤 해결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내가 이제 도와서 해야 될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전체 위드 그룹에 대한 어떤 책임감과 그룹 의식을 이제 그런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내 그룹이 아니라 같이 함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면은 훨씬 더 어, 성장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죠. 엄청 성장하는데 도움이 돼요. 근데 이제 너무 직급이 없는 상태에서 그룹 일만 하면 그것도 문제고요. 그거는 내 것을 안 하고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 것을 하면서 같이 도울 수 있는 거. 네, 그런 부분들이 잘 조절이 돼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예. 또 볼게요. AX 조직이 문화적인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네, 볼게요. 구조를 새로 만들었다고 해서 조직이 저절로 돌아가지는 않는다. 구성원들의 목적과 상황을 이해하고 이에 맞춰 대응하는 새로운 사고방식, 즉 문화의 형성이 필수적이다. 문화는 구성원들이 어떤 사명감으로 어떻게 일하느냐를 결정하며 그 차이가 진짜 변화를 만들어낸다. 이제 자신이 어떤 조직 소속인가 보다도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해진다.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느냐. 나아가 그 경험으로 어떻게 성장하고 조직의 최종 목적 달성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 AX 문화의 핵심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첫 번째, 다른 부서와 협업할 수 있는 문화. 그죠? 다른 부서와 협업할 수 있는 문화. 두 번째는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는 문화가 중요하다. 어떻게 하면 협업을, 그러니까 참 저희 그룹과 특히 저희 회사와 저희 그룹 있잖아요. 특히 저희 그룹은 협업을 해야 되거든요. 형제 라인이 9팀이 돼 있을 거예요. 대충 세어보니까 9개까지 안 되는데, 근데 아마 그럴 거예요. 9개까지 정도의 팀이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협업을 이루어내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진짜 협업을 이루어내지 않고 저 팀이 먼저 이기면 어떡하지? 저 팀이 더 잘 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 들었는 순간부터 내 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되는 것 같지만 안 돼요. 그거 에너지라서 그래요. 그래서 진짜 내 팀이 아닌 전체를 위한 그 마음. 그러니까 내가 먼저 다져야 될 것들은 있어요. 근데 협업하는 그 마음. 그래서 마음가짐. 여기서 결국은 AX 조직이라서 뭐 직급을 줄여놓고 이렇게 단축시켜 놓고 뭔가를 막 한다지만 결국은 협업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협업, 리더들과의 어떤 그런 협업, 뭐 나만이 아니라 그다음에 서로 간에 어떤 협업하는 거. 그래서 근데 협업하면 또 너무 미세하게 협업이 너무 침해를 하는 거는 아니라고요. 감정적인 침해와 감정적인 교류가 너무 있는 부분에서는 그 협업이 아니거든요. 그 협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저희 그룹이. 그러니까 사업적인 부분으로 사실은 만나는 건데, 내 편한 사람과 이야기하고 편한 사람과 교류를 하는 거, 저는 그랬어요. 처음에 들어가니까 스폰서님이 잘 못 챙겨주시더라고요. 이 일을 처음에 26년 전에 만났을 때. 옆에 형제라인들이 챙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너무 고마웠죠. 그러니까, 이렇게 형제라인들하고 친하게 지냈는데, 제가 사업을 딱 알고 딱, 필이 딱 꽂히기 시작하니까, 제가 막 직급을 혼자 먼저 갔어요. 루비가 먼저 가고, 2년 만에 12개를 만들었으니까, 2년 만에, 블루 다이아몬드가 가고, 뭐, 이렇게 가면서 가다 보니까, 같이 챙겨주고 이럴 때는 그랬는데 좋았는데 내가 사업적인 거가 딱 꽂혀서 가니까 그들하고 이렇게 같이 어울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교육장에서는 보는데. 그래서 제가 먼저 쫙 이렇게 올라오고 그들도 아직까지는
같이 있었던 분들 중에 한 분이 다이아몬드, 블루 다이아몬드도 안 됐어요. 그 다이아몬드 뭐 그 정도로 됐던 건데 저는 이제 그 위에 이제 티메이트 직급까지 갔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못 모르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 스폰서가 챙겨주지를 이렇게 않았을 때, 뭐가 뭔지 모를 때 그럴 때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는 처음 들어오셔도 잘 팔로우를 해야 되고, 또 전체가 또 같이 또 같이 전체를 위해서 같이 해야 될 때가 있고, 이런 거를 잘 봐가면서 나의 두려움, 같은 유유상종, 에너지 끼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잘 그걸 분간하면서 해야 할 필요가 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고, 부서, 그러니까 다른 부서가 아니라 다른 팀들과 협업할 수 있는 마음. 그쵸. 그러니까 협업하는 게 진정으로 잘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주 감정적인 게 미세한 게 있어요. 스폰서하고 마음 안 맞으니까 너희들하고 한번 이렇게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는 거. 그다음에 감정적인 거에 너무 친해버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마이너스예요. 그 같이 하는 그 팀 전체, 같이 이율상정 모이는 팀 전체가 마이너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서로 스폰서에 대한 이야기, 뭐 안 좋은 부정적인 얘기 하는 거 있잖아요. 너도 죽고 나도 죽자. 서로 죽자. 안 커요. 근데 나만 그렇다고 보세요? 아니요. 내가 그래 왔기 때문에 우리는 조직이 팀이 늘어나거든요. 팀이 늘어나는데 그 밑에 팀이 늘어났을 때 그들은 어떨까요? 나는 너무 잘해줘. 우리 스폰서나 뭐 누구 못지않게 나는 옆에 있는 형제라인들보다 내가 너무 잘해줘. 잘해주는데 그래도 파트너가 들어왔을 때는, 왜냐하면 어머니의 상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 어머니에 대한 불평불만과 어떤 그런 상을 갖다 보기 때문에 내가 잘해주는 거하고 상관없이 또 투사처가 돼요.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보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암만 잘해줘도 내 파트너가 나하고의 관계에서 내가 어쨌든 감정적인 걸 놓아놓고 사업을 하는데 협업적인 부분들이 있는 건지, 그게 있으면 괜찮은데 감정적인 게 들어가 버리면 내 밑에도 나하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내 밑에 형제 라인 사람들, 그 형제 라인들 리더님들하고 같이 감정적인 교류를 또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사업을 하는 것이냐, 감정적인 교류를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나와 비슷한 사람과 편안함을 위해서 추구하느냐. 그건 엄청 엄격히 이게 구분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밑에서도 계속 감정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팀을 만들어서 큰 팀을 만드는데 그 팀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업을 하느냐, 사업을 위해서 얘기를 하느냐, 감정적인 부분의 편안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느냐, 200 이하에서의 감정을 서로 교류하기 위해서 하느냐, 그 미세한 그 에고의 감정 교류에 일어나는 아주 미세한 그 뒤에 뭐라 그래야 되나요? 아주 그 서로 그 비교하고 판단하면서 어, 질투심 유발시키는 부분들, 질투를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굉장히 자극을 하는 뒤에서 아주 에고에 망가뜨리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서로 있거든요. 그거 벗어나셔야 돼요. 이제 우리 팀의 제일 단점인 부분이 너무 친하게 그냥 있다 보니까 다른 데는 아예 그냥 말도 못하게 해요. 근데 저희는 특성이 이제 그 공부를 하는 감정적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난 팀이에요. 감정적인 부분은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놨고, 그 다음에는 사업적인 부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의식 수업에서 따로 해야 되고, 근데 의식 수업에서 해야 될 것들을 여기서 사업해야 되는 조직으로, 사업하는 조직으로 모여 있는 거지. 공부하는 조직은 공부만 하고 흐트러졌다 그냥 오면 돼요. 근데 여긴 사업의 조직이 있는데 그 사업에서의 의식의 그 감정적인 거를 여기서 교류하려고 하면은 마이너스다. 엄청나게 마이너스라서 혹시나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빨리빨리 손 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사업적인 거. 사업적인 부분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고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부터 성장하는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더 성장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잘 관철을 하셔야 돼요. 감정적인 거, 어떤 사업적인 거 어떻게 해야 성장할까? 우리는 이제는 성장해야 되잖아요. 네. 올 한 해 2026년은 성장의 해입니다. 성장의 해에 제일 많이 열심히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행동입니다. 행동하는 부분이 제일 크다는 거예요. 네, 또 250페이지 볼게요. 자유분방한 협업의 문화, 잼 세션. AX 조직 시대에는 순발력 있는 협업이 중요하다. 순발력 있는 협업이요.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잼 세션이다. 잼 세션이란 정해진 규칙이나 상하 관계없이 그때그때의 목표에 맞춰 최적의 전문가들이 모여 적극적으로 협업하는 모델이다. 이렇게 되려면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점점 두려움이 있지만 다 없앨 수는 없어요. 마음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이 두려움이 없으려면은. 근데 마음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벗어나지는 거는 아직 선생님 말고는 벗어나진 분들이 아직 안 계시잖아요. 저 역시도 그래요. 마음 안에 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서 이제 감정이 이제 울렁거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놓고 서로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쵸? 그렇게 진짜 저들을 위한 순간 순발력 있게 뭔가 서로 돕고 서로 뭔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협업하는 모델. 잼 세션은 원래 음악 용어다. 정해진 악보 없이 모여 그날의 분위기에 맞춰 즉흥적으로 연주하는 재즈나 록 무디, 뮤지션들의 비공식적인 모임을 뜻하는데 즉흥적으로 화음을 빚어 멋진 연주를 선보일 수 있는 역량이 연주자의 가장 중요한 자질로 평가된다. 깼다, 애기. 어떤 경우는 드럼, 때로는 기타 혹은 보컬이 돋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악기와 연주자들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요즘 기업에서도 잼 세션형 인재를 높이 평가한다. 특정 업무에만 고정되지 않고 상황에 맞춰 자신의 능력을 그때그때 적응시켜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정된 직무 개념은 희미해지고 필요할 때 최고의 전문가를 엮어 일을 진행하는 방식이 부상한다. 이러한 협업 모델의 원조는 할리우드 영화 제작 시스템이다. 한 편의 영화를 위해 감독, 작가, 배우 등 전 세계 최고의 전문가 수백 수천 명이 모여서 일한 다음 영화가 완성되면 다시 흩어져 새로운 프로젝트를 찾아 나선다. 이 방식은 복잡하고 독창적인 결과물을 만드는 데 필요한 전문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해 준다. 예술계뿐만 아니라 사업계에서도 잼 세션식 협업 구조가 중요해지고 있다. 2024년 K뷰티 인디 브랜드 매출 1위 안우아의 CEO 스태프팀은 아젠다 중심으로 팀 구성이 바뀌는 사례를 잘 보여준다. 이 팀은 회사의 성장 과제를 해결할 잠재적 리더들로 이루어져 있다. 회사의 성장이요. 팀원들은 기존 부서에 투입되거나 필요에 따라 새 팀을 꾸려 전략, 수립부터 운영, 인재, 영업, 마케팅까지 다방면의 업무를 주도한다. 이처럼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이는 방식은 팀원에게 좋은 성장 기회가 된다. 다양한 업무, 경험으로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잼 세션의 주도적 연주자처럼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죠?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모두가 성장하기 위해서 모였다가 아이디어를 내고 또 만들어지면 또 흩어지고 뭐 이렇게 결과물을 이제 이렇게 만드는 영화도 그렇고 그래서 좀 다양한 부분들의 어떤 역할들이
한 가지만이 아니라 서로의 역할들을 교류하고 나누었을 때 새로운 창의적인 어떤 그런 아이디어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제대로 잘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온라인이 들어왔지만 또 오프라인, 온라인이 같이 함께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같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주문이야 온라인에서 하는 거죠. 그리고 온라인에서 어떻게 펼쳐질 회사의 어떤 이 미래의 비전이 어떻다라는 거는 온라인에서에 있지만 내가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만남은 두 개가 서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아유, 편하다. 그래서 온라인에서만 한다. 이거는 아닌 거예요. 만날 수 있으면 만나고, 그 다음에 온라인을 활용할 수 있는 거는 활용하고, 두 가지를 다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AX 조직을 보면 서로의 어떤 그런, 그래서 20, 30대, 40대가 뭔가를 더 온라인을 더 잘하고 있다고 해서 어른들을 무시해서 될 일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랬다가는 본인들도 성장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 가버리면은. 그렇기 때문에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어른들도 또 같이 서로 젊은 사람들의 또 잘하는 부분, 서로의 어떤 그 협업하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존중심, 배려심, 감사함이 있을 때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성장을 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3월 1일입니다. 그렇죠? 다음 주 화요일 날은 대구에서 수업이 있고요. 대구에서 수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은 문경에서 시크릿이 있어요. 더 가셔야 될 부분들 가셔야 되고요. 어, 열심히 해서 좋은 사람이 나와도요. 내가 열심히 하지. 열심이라는 게 팀에서의 회사에서 하는 그 행사, 그룹에서 하는 행사. 내가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그룹에서 하고 있는 행사도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안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막 그래버리면 내 팀이 왔을 때, 아, 나는 이거를 그냥 공부만 하려고 왔어라는 거 같으면 몰라요. 근데 그조차도 공부하는 것도 제대로 안 하잖아요. 내 밑에 누군가를 내가, 이거 너무 좋아. 그래서 들었는데 그 사람도 나보다 더해요. 괜찮은 사람 나오려면 전 업에 엄청난 내가 복을 지은 관계 아닌 다음에는 나하고 똑같거나 나보다 더한 사람이 나와요. 필요할 때만 쓰게 되는 거. 그래서 빨리 나의 자세를 바꿔야 돼요. 자세가 엄청 중요해요. 모든 게 나의 정신세계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엄청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올 한 해 이렇게 어, 온라인 아재에서의 이 사업 팀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비전을 크게 갖고 내가 먼저 바꿔야 될 어떤 행동 패턴은 빨리 바꿔야 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시크릿도 그렇고 그다음에 3월 22일 더 초대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더 초대를 하셔서 지금 어, 손에 손 잡고 오셔야죠. 그래야지 돼요. 그래서 신경 쓸 때 계속 신경을 써 좀 집중해서 같이 함께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셔야지 커지죠. 사업은 하고 싶어서 있기는 한데 자신이 없어도 나의 할 것은 해야 자신이 없는 것이 같이 막 이루어질 때 같이 딸려간다 그랬죠. 그래서 완전 해일이 올 때 같이 옆에 있었던 그 꽃돼지도 같이 날아간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내가 자세를 잘 갖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끝나고 명상이 있습니다. 네, 용서가 해제시켜 주시고 인사하고 마칠게요. 네.